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19번째 사례는 수년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거기에 창고가, 조그만 창고가 8평짜리 창고가 있었는데, 이 8평짜리 창고를 휴게음식점, 커피숍으로 바꿔보려고 구청을 드나들면서 노력하다가 못한 분이 지금 질문한 겁니다. 당시에 왜 안 됐느냐면, 이게 지금 위쪽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위쪽이. 그린벨트 밑에 부분인데 이게 해제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얀 선은 이 지적상 도로이고, 지적상 도로이면서 또 이 길은 마을길입니다. 마을길. 그리고 이거 빨간 선은 도시계획 예정 도로고, 도시계획 예정 도로.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이 땅 주인이요. 이 땅 주인이 8평짜리 그 창고를 휴게음식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청을 가서 협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 오지 않으면 현황 도로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옆집에서 여기를 건축을 허가가 났기에 왜 그런가 하고 구청을 찾아갔더니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도 예정도로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질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돼서 신축 허가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요. 또 두 번째, 옆집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 과수원도 본인 겁니다. 이 과수원은 요렇게 한 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한 필지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번에 새로 지은 건축물 앞에 길은 이 사람 땅인 과수원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지목상으로는 과수원인데 실제로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 여기는 현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민이 사용했던 현황도로라는 거죠. 지목은 과수원이고 현황은 도로이고 그 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옆집에 신축된 것은 필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물려있고, 이 부분이 접해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접해있으니까 여기는 건축면적에서 빠졌겠죠. 이렇게 접해있고,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도시계획도로와 대와 주택가와 사이에 과수원 필지가, 이렇게 과수원 필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질문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옆집에서 여기서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이 현황도로가 이 과수원이 본인 거라 그랬죠? 이 사람 거. 이 두 건 한 사람 겁니다. 이 과수원 중에서 이 도로가 혹시 본인도 모르게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는 않는지, 이런 걱정이 돼서 이제 물었던 거고. 그리고 본인이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도로는 12년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정된 곳인데 언제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 도시계획 시설로 건축허가가 된다면 본인 땅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본인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이 창고를 용도 변경하는데 이 도로 부분을 본인이 해결해서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맞추어야 건축허가를 또는 용도 변경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요. 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0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해제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당시 구청에서 이 도로를 6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으나 여지껏 시행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 및 도시계획 예정 도로를 고시했던 곳입니다.
그 누리스를 보시면, 누리스 표를 보시면 용도 지역이 이런 거죠.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또 그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그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허용 용도를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 내로 들어가게 되면 수립이 안 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허용 용도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의 용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도로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그 수립 지침 안에 허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보면 허용 용도는 그 빨간색으로 보면 국토계획 및 요에 관한 법률 및 계획 조례상 허용되는 건축물에 따름 그래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건설, 교육연구시설, 노이자 시설이 허용된다 이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 용도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일종건설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 창고를 휴게 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허용 용도는 원칙적으로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목이 대이고 이곳이 지목이 대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가 있으므로, 마을 안길이 있으므로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진입로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꼭 맞추어서 분할해 가지고 지금 이 현황 지적상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를 맞춰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의 도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마을 앞에 길로 현황 도로로, 물론 본인 땅이지만 지목은 과수원인 본인 땅이지만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개축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봤더니 2007년도에 6m 너비의 국지도로로 신설 고시가 된 곳입니다. 자, 이 예정도로는, 그런데 이 도시계획 시설 예정도로는 옆집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2007년에 지정됐으므로 이것도 20년이 지난 2026년에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이 그린벨트이고 이 마을 안길은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시급하지 않아서 구청에서는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1단계 사업에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구청에서도 1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걸로 봐서 당분간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토지주에게 건축물 도로관리대장에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되면 당연히 시가 보상을 하죠. 근데 구청에서 보상을 하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보상 금액을요. 그 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에 의해서 주변 시세의 3분의 1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보상 금액은 수용 및 보상 시기에 감정하는 것이므로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또 회원님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 용도 변경을, 창고를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과수원이 이렇게 지적상 경계가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경계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분할해서 합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축허가에서는 현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목도 상관없고 경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에서 우리가 진입로를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진입 통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확보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지적을 정리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런 현황대로, 이런 지적 현황대로 도로를 사용해 왔다면 도시계획도로 경계선과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자동차 통행 도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나, 혹시 너비 기준이 모자라면 내 땅을 들여지어야 하는 건축구태선 이 부분만 적용되는 겁니다. 건축법 46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전문가이니까 건축사에게 질문하면 될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이 땅은 개발행위 할 게 하나도 없죠. 이미 대이고 이 현황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은 마을 안길에 접해도 되는 것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 휴게 음식점을 말하는 거죠. 일종 근생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접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휴게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하이면 일종 근생이고, 일종 근생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건축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도 일종 근생은 허용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도 변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옆집 걱정되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옆집 건축물은 이 빨간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 맞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현황도로로도 건축허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정도로로 허가받아서 현재의 현황도로로 준공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 책 맹지탈출 노하우 책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니까 공부하시고, 옆집 건축주가 회원님한테 처음에는 사용 승낙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예정도로로 허가를 받았다면 준공 전에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건축법 44조 1항 단서 1호로 준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건축 준공 후 사용 승인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확인할 때 건축 허가제도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허가받았죠. 근데 준공 때는 실제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건축법 기준에 맞은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질문하신 회원님한테 다시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혹시 구청에서 회원님은 토지를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따라서 회원님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원님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죠. 만약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이 현황도로가, 그러니까 회원님 소유인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조례도로로 지정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례도로는 건축법 도로거든요. 건축법 도로이니까 창고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건축법 도로로 회원님이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옆집에서 해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조례도로 지정을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못 하시겠다,
그럼 군청 가서 항의를 해야죠. 어떻게? 현재도 자동차 투입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은 뭐냐면요,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례도로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현황도로를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로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익적 목적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뺏어가는 조례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원님이 가서 시군구청에 가서 구청에 가서 항의하면 돼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지정하느냐라고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도 곤란하겠지만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다음 선거에 혹시라도 간표될까봐 함부로 처리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축법이 지난 50년 동안, 58년 동안 진화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전국에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지금 질문하신 회원님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건축법이 진화되면서 강화되면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진화된 건축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반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공무원을 너무 원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곳은 지자체마다 유권 해석을 좀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회원님 이런 상황을 앞으로 잘 헤쳐나가려면 그 지자체가 공공복리 증진의 명분으로 허가 신청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 가지고 적절히 대응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그리고 제한도 비례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이익이 있는 그런 법조문은 없을 걸로 보이니까 잘 구청에 가서 잘 상의하시면 되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구청에서 한번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바꾸는데 쉽지 않습니다. 회원님께 지난 10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그걸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가시기 바랍니다.